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출석한 국정감사를 두고 어느 쪽도 의혹을 시원하게 풀어내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의 검증은 무디었습니다. 여당은 선방했다고 자평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결정적 한방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다 나온 푼돈 발언이 오히려 구설에 올랐습니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하시는데 기본이 100억, 1000억을 받고 있습니다. 몇 천만 원 잔돈 받은 사람, 몇십억짜리 푼돈 받은 사람,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조폭 연루설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진 자료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어야 하는데 돈뭉리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십시오. 경기도 국정감사가 큰 소득 없이 끝나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단체전인데 개인 종목으로 생각한 그런 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지피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지도부는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수감기관의 장에게 무한정의 발언 시간을 허용하면서 궤변을 일삼을 수 있도록 아예 판을 조장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우려에 비해 선방했다는 분위기입니다. 제기되는 의혹들에 진솔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다만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을 두고는 과격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제 보니까 재판이 아니었나, 용판이 아니라 재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바로 이 돈다발 사진에 후폭풍이 거셌던 하루였습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이재명 후보에게 전해진 돈 뭉치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인데 시점도 다르고 사진을 찍은 목적도 달랐다는 정황이 나왔고 민주당은 증거 조작이라며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 시작하자마자 고성 요구합니다. 어제 국감에서 저희는 사상 초유의 국감 자료 증거를 조작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어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015년에 건네받은 동문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겁니다. 돈 전달책이라 주장한 박철민 씨가 2018년엔 같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선 자신이 사업해서 번 돈이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반박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실체는 명백하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문제가 된 사진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덧붙이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윤리특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다시는 없어져야 된다고. 이재명 후보도 소셜미디어에 완벽한 허위 날조라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돈 위에 올려진 명함입니다. 돈 전달책인 박 씨가 대표로 있던 곳인데 주소지는 성남시. 이 업소가 해당 건물에 입점한 건 2018년입니다. 2015년 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2018년, 19년 이때쯤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때쯤에. 김 의원이 돈이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따라서 해당 명함이 사진에 포함되려면 적어도 2018년 이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선 해당 사진을 넘긴 박 씨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어떻게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을까? 여전히 의문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야당에선 배임을 자백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후보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이익을 최대한 확보했다면서도 비용 부풀리기와 부정거래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고정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민간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당시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초과이익 조항 왜 안 만들었냐? 이거는 제가 고정으로 이익을 확보하라는 성남시의 지침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 제 지시 위반이 돼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에선 이 후보가 배임 혐의를 자인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애당초 공모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을 자인했다. 부동산 수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배임으로 다뤄질 수 있다 등의 주장입니다. 이 후보 측은 공모 지침에 따라 이미 계약이 진행됐는데 이후에 바꾸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절차를 어기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이익의 10%를 환수하는 데 그쳤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추정 개발 이익은 1조 8천억으로 환수한 이익은 1,830억, 이익 환수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특검을 도입하여 누가 불로소득을 만들어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개발 이익은 최대로 계산하고 성남시 이익은 최소로 계산한 것 같다. 객관적 자료로 계산해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